드라마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편 예측까지 드라마 세상. 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2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래 커플 남진과 상하의 민낯이 아주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둘이 사랑은 없고 신뢰도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죠? 약점 공유. 시작은 겉으로 보기엔 꽤 평화로워 보여요. 서로 한 대씩 주고받던 둘이 이젠 갈등을 봉합했다며 다시 결혼 추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말투, 표정, 태도 어딜 봐도 진심은 하나도 없고 속으론 칼 갈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남진이 갑자기 회장님 댁에 간다고 하면서 상하에게 한마디 툭 던지죠. 당신 비밀말 안 해. 이건 뭐 사랑한다는 고백도 아니고. 비밀 지켜주는 대신 네 말 잘 들어라는 거래의 언어 같았죠. 그 말에 상하는 바로 비꼼 모드 발동합니다. 꼭 당신만 내 비밀입 다물어주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 완전 기브앤테이크 냄새 팍 나는 부부관계. 정상적인 연애 커플이라면 서로를 지킨다는데 이 커플은 서로를 덮는다 수준이에요. 그러다 나온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사. 상하, 갑자기 감정 폭발하며 제대로 도끼 있는 말을 날립니다. 어차피 약점 하나씩 나눠 가진 사이 서로 신경 긁지 말자. 우리가 서로 긁고 있을 때 피선주 김소우는 어떤 줄 알아? 진짜로 불붙어서 회사에서 대놓고 연애질이다. 방금도 서로 손잡고 손금 봐주고 있더라. 못 믿겠지? 내 눈으로 봐도 못 믿겠더라. 와, 이건 그냥 질투가 아니라 화산 폭발급 감정 아닙니까? 선주와 소우가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고 잘 되는 꼴은 더더욱 못 보겠. 그 감정이 결국 남진에게까지 옮겨붙은 거죠. 이 장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진과 상하는 서로에게 약점을 준 채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손잡고 있는 위태로운 동맹이라는 것. 둘 다 믿지도 않고 사랑도 없지만 무너질까봐 붙어있는 구조. 그리고 상하는 그 위태로운 틈에 선주와 소우의 진짜 감정을 대조시켜서 질투에 불을 질렀고 그걸 또 남진에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플은 사랑 대신 정치, 신뢰 대신 계산으로 굴러가는 관계죠. 이번 장면은 상하랑 결혼한다는 걸 기회 삼아 이젠 아예 자기 감정 플러스 얄미운 질투 플러스 정치질까지 세트로 폭발시켰죠. 첫 장면은 바로 남진이 진중배 회장님에게 폭로하는 장면. 멀쩡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슬쩍 말하죠. 김 팀장, 피선주 씨와 정식으로 교제 중입니다. 대표님이 신뢰하는 김 팀장이니까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치밀하고 얄미운 말투입니까? 이건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폭로 플러스 견제 플러스 감정이입까지 한 방에 들어간 거예요. 진중배는 지금까지 소우를 누구보다 신뢰했죠. 근데 그 김 팀장이 선주랑 대놓고 사내 연애 중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남진, 바로 다음 타깃은 선주입니다. 자신이 상하랑 결혼한다고 굳이 강조하듯이 말하죠. 나진 본부장이랑 결혼한다.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보란듯이 말하는 거죠. 너랑 끝난 나는 이제 이런 여자랑 결혼한다. 그 말 속엔 미련, 분노, 자격지심, 자랑질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주씨 반응 보셨죠? 완전 쿨 그 자체. 그렇게 소원하더니 이뤄서 좋겠네. 표정도 담백, 말투도 담백. 남진은 뭔가 찔끔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진 또 한 번 꽉 막힌 전남자 스타일로 대사를 던집니다. 우리 이혼하던 날 나보고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했지.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보여줄게. 와, 이건 그냥 미련의 결정체 아닙니까? 이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잘났지? 나 봐봐, 성공했지? 이걸 굳이 전하려고 선주 앞에서 패배자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선주의 반응? 그야말로 사이다 철벽 선언. 아니, 나 안 봐도 돼. 그냥 둘이 잘 살아. 깔끔. 선주의 감정선은 이제 완전히 정리됐고 남진의 헛된 자존심 게임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핵심 중 핵심은 상견례 파국신 아니었을까요?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거의 감정 폭탄 투척의 현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상하도 남진도 아니고 바로 남진의 어머니 연애 여사님. 이분 진짜 오늘 대사 하나하나가 명불허전. 첫 등장부터 기세가 남달랐죠. 진중배 회장님을 향해 갑자기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이상형이에요. 사모님보다 저를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네? 여기 생결례 맞나요? 이건 뭐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시아버지한테 작정하고 들이대는 멘트죠. 순애 여사님 표정 그 순간 완전 얼어붙었고 상하는 그냥 말인 못. 하지만 이건 예열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민폐 타임은 그 다음.
연애 여사님, 당당하게 말하죠. 얘들 결혼하면 제가 잠시 데리고 살겠다. 상아가 귀하게 커서 가르쳐줄 게 많아요. 이야, 이건 진짜 상아 입장에선 숨막히는 선포 결혼도 억지로 끌려가는 판에 시댁살이까지 예정됐고, 거기다 가르쳐줄 게 많다는 대사까지 날아오니 상아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헛소리 명언, 등극한 대사. 남자가 여자보다 한 계단이라도 위에 있어야 집안에 탈이 없. 아니, 이건 1980년대 상견례도 아니고 무슨, 이 한마디로 연애 여사는 가부장제 사상의 전도사로 등극했고, 상아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이 장면의 핵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상아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감옥에 갇히려 하고 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단순한 가족 간 만남이 아니라 상아에게는 또 한 번의 통제구조 진입 선언처럼 보였어요. 둘째, 남진 어머니는 상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상아는 가르쳐야 할 대상, 조정 대상이지 가족으로 맞이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1도 없었죠. 셋째, 중배와 순애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분위기를 감지한 중배는 한껏 굳었고, 순애 여사는 속으로 이 결혼 정말 괜찮은가라는 의심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씬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앞으로 이 결혼이 얼마나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레전드급 시어머니 배틀씬 나왔습니다. 상견례는 끝났지만 그 뒤엔 진짜 한판 붙는 순애 vs 연애 맞대결.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숨겨왔던 과거까지 폭로되는 양가 시크릿 배틀전이었어요. 먼저 연애 여사가 돌을 넘은 말을 던지자 순애 여사 참다 못해 제대로 터트립니다. 본인도 막대 먹은 사람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가르칠 거면 그쪽 아들이나 가르쳐라. 와, 이건 진짜 순애표 직격사이다. 멘트 그동안 차분하던 순애가 이 정도로 날 세운 거 보면 연애의 말들이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연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숨겨왔던 과거사 협박 시전. 미용실도 선주 엄마 거 뺏은 거라던데 내 심기 건드리면 다 말해버리겠다. 순애가 미용실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모종의 뒤시야기를 들고 나온 건데요. 이건 그냥 협박이죠. 분위기 갑자기 살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애 여사 바로 반격 들어갑니다. 전 팀장 전부인 로또 훔쳐서 그쪽 집 사준 거 알고는 계세요? 나도 그 이야기 다 떠벌려 볼까요? 피선주도 만만치 않은 쌈달기던데. 헉. 여기서 로또 이야기까지. 드디어 그 유명한 전남진 로또 사건이 여기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와중에 피선주도 만만치 않은 쌈달기라는 멘트로 은근히 선주도 호출하죠. 이 대화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양쪽 감은 블랙박스 전면 공개전이었어요. 이 싸움의 결정적 장면은 연애가 남진을 불러다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사실이야? 남진은 말없이 회피만 하고 그 장면에서 연애의 눈빛이 싹 변합니다. 우리 집 아들이 로또 훔쳐서 전처집 사줬다는 사실을 본인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거죠. 이건 연애 여사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갈등은 가정사 수준을 넘어서 폭로전, 자이아이아이, 권력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방송 말미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지죠. 상아가 선주를 몰아세웁니다. 최종 도면을 잘못 보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선주에게 책임을 씌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장면, 바로 이전 회차에서 상아가 파일 바꿔치기 한 그 일이 연결된 부분이죠. 상아는 은근슬쩍 증거도 없이 선주를 몰아붙이며 마치 대표 앞에서 엿먹이기라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예고편 기반으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상아가 피선주의 첨부 파일을 건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선주의 실수로 몰아가고 10억 횡령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상아가 이걸 빌미로 선주를 해고하려고 한다는 것. 정말 이 정도면 권력 남용도 아니고 계산된 범죄 수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아의 자신감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안한 기색도 있었는데 이번 예고에선 완전히 나는 안 들킨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조짐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예고편 중반, 전남진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선주가 메일을 정말 잘못 보내기라도 한 거야?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남진은 선주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선주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는 확신이 깔려있는 말투된 그는 이 사건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상하의 계획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건 앞으로의 핵심 복선이 됩니다. 첫째, 전남진은 상하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 둘째, 선주의 평소 업무 태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셋째, 이제 내부에서 상하의 계획이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진실이 밝혀질 준비가 되어간다는 시그널. 예고를 보면 선주는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실로 직접 들어가 상하와 맞섭니다. 혹시 너 내 첨부 파일 건드렸니? 와, 이 장면. 선주가 무너지지 않고 직접 상하에게 따져 묻는 장면이 그려진다는 건 이제 선주가 더는 조용히 참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에 대한 상하의 반응은 더 어이가 없죠. 너 돌았구나. 이런 게 피해망상이야. 당당하게 발뺌하며 오히려 선주를 몰아붙이는 이 장면에서 상하는 자신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고 자신의 권력이 진실을 덮어줄 거라 착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두 인물의 극명한 대비가 드러나죠. 선주는 진실을 알고 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인물, 상하는 거짓을 덮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신만 살겠다는 인물. 이제 이 두 사람의 충돌은 말이 아니라 법적, 조직적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주는 진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둘째, 전남진은 이 사안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게 될까? 셋째, 상하의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고 어디까지 흔들릴까? 그리고 넷째, 진중배 대표는 언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까?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소호의 조사 시작과 상하의 몰락이 예고편 속에 강하게 암시되어 있었죠. 예고편 속 김소우, 경찰서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신고나 상담 차원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현장 분위기와 타이밍을 고려할 때 소우는 다음 중 하나의 목적으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회사 내부 CCTV 확인 요청. 둘째, 회사 메일 송수신 기록의 무단 조작 가능성 문의. 셋째, 선주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외부 조력 확보.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소우는 선주를 믿고 있고 조용히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소우는 상하의 계략을 의심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이고 냉정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소우는 감정보다 상황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움직이는 캐릭터였죠. 그런 소우가 경찰서까지 나섰다는 건 이미 이건 선주 개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즉, 상하가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악용해 누군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이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상하의 게임판에 드디어 한 명씩 진짜 체크메이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고편 후반 소우가 회사에서 상하를 마주하고 의미심장하게 말을 건넵니다. 진상아, 잠깐 할 말이 있어. 너 왜 그랬어? 이 장면은 분위기 자체가 묘하게 무겁고 주변 인물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진행돼서 상하의 심리적인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우는 확신 없이 말을 꺼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은 대면이 아니라 공적 자리에서의 시작된 공개 추궁이라는 점입니다. 즉, 소우는 이 말을 통해 너 지금 말만 잘못하면 여기서 다 터진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고 그 앞에서 진상하는 말문이 막힌 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점에서 이제 상하의 멘탈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상하는 지금껏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관리를 했지만 이번엔 그러지 못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싸움의 판이 선주와의 감정 싸움에서 이 공적 폭로전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남진, 진중배, 순회 같은 주요 인물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파일 바꿔치기 문제가 아니라 횡령과 해고, 명예훼손, 내부 기강 붕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흐름은 이제 진짜 판을 뒤집을 타이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파티에서는 상하가 선주를 몰아세우고 소우가 진실 추적에 나서며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끌려갔다면 3파트에서는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선 선주의 반격과 마침내 진중배의 개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선주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품은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선주가 혼자서 조용히 무언가 확인하거나 의미 있는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 짧게 스쳐 지나가지만, 이 장면은 선주가 단순히 억울해하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를 품은 사람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선주의 이 반격은 크게 두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소우를 비롯한 몇몇 인물들과의 연대를 통한 내부 조사 및 증거 수집, 둘째는 진중배를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석상 또는 정식 절차를 통해 상하의 횡령 및 조작 정황을 공식적으로 폭로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키는 바로 진중배 회장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상하에 대한 실망감과 소우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죠. 하지만 상하가 진짜 회사에 금전적 손해까지 입히고 내부 인재인 선주를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더는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겁니다. 즉, 다음 화에서는 진중배가 드디어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선주가 진중배에게 상황을 전하고 소우나 전남진의 증언 혹은 기록이 뒷받침된다면 회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고 말미 진상하는 이미 동료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우의 질문에 당황하고 선주의 의심 앞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방어하는 모습. 이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과잉 반응이며 동시에 자기 무너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후반부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주, 소우, 전남진이 각자의 방식으로 상하의 파일 조작 및 횡령 연루 가능성을 추적. 진중배가 선주 또는 소우로부터 직접적인 상황 설명을 듣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 상하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며 선주에게 최후의 경고 혹은 협박성 발언을 할 가능성. 반면 선주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상하를 정면 돌파하며 결정적 한 방을 준비. 이 모든 흐름은 곧 감정전에서 진실전으로의 전환이며 드라마 전체 내러티브에서도 상하몰락의 신호탄이자 선주의 상승 국면의 출발점이 되는 전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았던 선주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감췄던 진중배도 이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왔으며, 지금까지 흔들림 없던 진상하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